사람은 굳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성향과 일관성만으로 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SF는 지난 10년 사이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성장하였다. 지금 현재 한국 SF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가장 논쟁적인 주제들, 가장 많이 또 깊이 탐구되는 주제와 소재들, 무엇보다도 해외의 SF장과 한국의 SF장에 큰 차이가 생겨난 근원에서 우리는 듀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한국 SF의 특징이 생겨난 그 근원과 지금 현재의 지난 30년간 작품을 써오신 듀나 작가님이 있다고 보고 당신이 만드신 기반에서 활동한 작가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듀나 30주년 기념 포럼 시간을 거슬러 온 듀나에서 진행된 김보영 소설가님의 발표를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789의 1부는 너 내 동료가 되라로 꾸며집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는 동인, 포럼 등 작가 간의 우정과 교류를 기반으로 전개된 창작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심한선 평론가, 김보영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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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요. 먼저 하시죠. 네, 김보영 작가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20년째 SF를 쓰고 있는 김보영 작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20년은 아니지만 SF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심한선입니다. 네. 그리고 꼭 홍보를 한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아무튼 보드게임 그 아무튼 시리즈 에세이인데 다른 거는 이제 일로 쓴다고 생각하면서 썼지만 네, 보드게임은 이것은 뭐랄까 나의 일생의 작업이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이 누르신 것처럼 바로 홍보 멘트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눈빛이 정말 진심이셨는데 이 눈빛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신다고 하면서 저도 심한선 작가님의 아무튼 보드게임을 꼭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SF와 보드게임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이제 구분된 작업이라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집요함에 있어서는 같은 결이 아니었나. 저희 이제 완선 작가님하고 SF가 집요한 소설이군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 아주 멀리 가는 어떤 소설의 느낌이기 때문에요. 그거 말씀 좋네요. 네. 예. 보드게임도 멀리 가시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네, 릴레이를 좋아하시는 체력전이셔서요. 그래도 두 분의 양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면요. 김보영 작가님은 2004년 제1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중편소설 부문의 촉각의 경험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보다 성스러운 저 이승의 선지자, 역병의 바다 등이 작품집들이 있고요. 소설집 얼마나 닮았는가, 5번째 감각 외에 다수의 공저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팬들에게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작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완선 평론가님의 양력을 좀 들려드리면요. 지으신 책으로 SF와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는 SF를 좋아해. SF는 정말 끝내주는데가 있습니다. 이 제목들로만 이제 말을 해도 SF 홍보대사시잖아요. 이렇게 두 분을 같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북토크 팟캐스트로 같이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편안한 자리에서만 뵙다가 일로 만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일을 하는 자리에서 같이 두 분은 함께 이런 자리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북토크나. 네, 많이 만났죠. 많은 경우에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봐주시고 네, 제가 행사 사회 인터뷰를 해주시고 인터뷰하고 네, 그렇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몸의 일부가 연결되어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자리에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네, 약간 내외. 네, 그보다는 이제 다영님을 여기서 만나니까 그렇죠.
좀 저렇게 조곤조곤하고 그러게요. 저렇게 저기 이제 뭐랄까 원래 목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원래 목소리에 약간 다듬은 버전인데 어. 나도 저렇게 조곤조곤하고 뭔가 다소곳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근본 없는 인간이라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이 약간 그 드네요. 새가 지저귀는 듯한 목소리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특기를 새 소리라고 해놓고 계속 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그 이번 7월에 진행된 시간을 거슬러 온 듀나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별명으로 이제 듀나 30주년 포럼이라고 불렀고 사실은 더 짧게 말하면 혹은 농담으로 말하면 부흥회 올리전 뭐 듀나 이런 올리전. 네, 걸로 불렀는데요. 일단은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네. SF 연구나 어떤 SF에 대한 글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왜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듀나에 대한 얘기는 왜 별로 없을까? 그래서 듀나 작가는 이제 SF 작가로서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뛰어난 면이, 그러니까 대단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이제 그 작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독자적이고, 근데 오랫동안 써왔는데도 계속 좀 참신하고 조금 어렵고, 그래서 누가 이제 풀어줬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글을 쓰는 게 많이 있어서요. 게다가 무엇보다 올해가 이제 듀나가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30주년, 30년이 되는 해인데 이참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시대가 왔다, 시대가 부른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원금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네, 정말로 하게 되었고, 아무튼 그 구성은 일단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콜로퀴엄을 3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포럼을 크게 하루 종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럼이야말로 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에서의 뭔가의 집대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무려 8시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6시 넘게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보영 작가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 보이세요. 아니 뭐 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로 이거 그거잖아요. 발표 잘 들었고요 라고 이제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멘트. 네. 강연이 8개가 있는데 쉬는 시간을 안 주고 중간에 잠깐 밥만 먹이고 작가가 30주년이면 독자도 30주년이거든요. 다들 나이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건장하셨던 거죠? 제가 사실 마지막 강연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미 체력은 다 소진돼 있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 40주년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휠체어 구비를 한다든가 이런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듀나 작가님이 안 오셨잖아요. 당연히 안 오시는 자리고,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연구자, 작가, 일반인 다 듀나님을 사랑해서 왔고, 네. 그리고 잠깐 나가서 쉬는 사이라든가 밥 먹는 시간이라든가 끝나고 또 대화하는 시간에서 계속 이제 듀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듀나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듀나 책 이야기를 하고 서로 영업하고 네. 영업의 대상이 한 명인데 또 서로한테 어떤 영업을 하는 서로한테 거죠? 이번에 이 책이 좋지 않느냐고 나는 그 책을 최고로 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듀나 없이 듀나 밀도 최대였다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본인은 코멘트로 참가하시고, 네. 채팅으로 참가하시고, 저 얼마나 약간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단 포럼을 시작할 때부터 당황스러웠던 점이, 일단은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오전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냐. 그래서 그냥 한 8시 뭐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잠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라고 만든 행사잖아요. 아니, 근데- 주최 측의 생각이 원래는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좀 널널하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오전에는 사람이 적겠지 였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줌으로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했는데, 온라인도 그 처음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 들어온 분을 허용을 해야지, 그 수락을 해야지 입장할 수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대기실에 8시 뭐 한 30분쯤에 이영수 님이 토끼 프로필 사진을 단 이영수 님이 들어오셔서 이분은 준하 님이 예전에 이영수라는 이름도 쓰셨었거든요. 네. 숨기시지 않으시는구나. 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약간 긴장이 된다.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모일 줄이야. 근데 진짜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쉬는 시간 거의 없고 밥 1시간 내에 후딱 먹고 네, 그렇게 저녁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쵸. 저녁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말 전투가 따로 없었네. 전투적인 어떤 팬들의 열성적인 너도 나도 말을 하고 듣겠다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포럼을 준비하면서 유의했던 점 중 하나가 이거 학술대회가 아니다. 그래서 뭐 자리라든가 그러니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서 빌리긴 했는데 그리고 네,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 많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학술대회 아니고 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랑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다 모아보자. 준하 하면은 이제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보자. 그래서 꽉꽉 우겨 넣어서 네, 쉬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욕심이었죠. 네. 온라인 병행하길 정말 다행이었고. 네. 왜냐면은 현장에 한 80몇 명? 그러니까 90명 좀 안 되게 오셨었거든요. 네. 방명록 기준으로. 근데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90몇 명 이렇게 네.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뭐 많을 때 70명? 그다음에 뭐 대충 50명 정도? 그렇게 계셔서 이거 온라인으로 안 했으면 이제 강실 터졌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학술대회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나.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사실. 네, 아주 세분화해서 정말 볼 수 있는 모든 면모를 다 보던데요. 대학원 수업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형태의 그 강연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대신 이제 2부를 조금 더 대중 강연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 오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적겠지 이런 생각으로 네, 계속 그런 생각을. 네, 좀 학술적이고 이런 거를 일부에 넣고 그 다음에 좀 대중적일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2부에 넣고 3부에서 본격적으로 준하와 채팅도 하고, 네, 그런 구성으로 준비했죠. 이게 사랑과 관심을 기반으로 해라 하니까 모두가 저희 이번 문장의 소리 코너 이름이 너네 동료가 되라거든요. 원피스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이제 듀나를 찾아가는 이제 위대한 한도처럼 모두가 몰려들어서 8시간의 대장정을 이루었다는데 저도 그걸 내용과 차트를 봤을 때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꼼꼼히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시간에 다 어떻게 하신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네, 진짜로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면 하기 너무 어려운 네, 그런 자리였죠. 왜냐면은 사실 그 발표자분들도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금이 일단 한계가 있고 뭐 기준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참여해 주시는 정말 네, 사랑 속에 나온 보람. 네. 사실 작년이 토끼 해였잖아요. 네,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토끼 굿즈도 좀 많이 나오고 이거 보면서 이것이 이제 30주년의 예고가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하지 않느냐고 정말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네. 당연히 하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네. 누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나. 그게 날 줄은. 이 에너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잘 모르고 이렇게까지 주최 측이신데
무난하게 지나가실 줄 알았으나 이런 모두 거의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오고간 줌의 분들까지 하면 이걸 지켜본 분들은 그 정도 인원이 관심을 갖고 하는 행사였을 텐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한 작가의 30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성대하고 기쁨의 자리였던 거잖아요. 근데 두나 작가님이 94년도에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보영 작가님이 2004년. 예, 맞습니다. 네, 제가 14년. 어머나. 제가 이번에 잠깐만 10주년이군요. 네네, 뭐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숫자 맞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 20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나 30주년에 저희 내적으로 이제 자축하면서 네,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 그러면 거기 10년 후에 10년 후에 네. 이제 두나 작가님 너무 대단하시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와, 이렇게 모든 30년간 활동을 한 동료 작가들과 독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기뻐하시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작가. 10년 후에 작가님 하시고 저 20년 후에 제가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야심을 누르며. 다른 질문이 되게 많은데 지금 첫 번째 질문밖에 못 드렸어요. 근데 여기 또 뒤에 네. 질문하고 이제 좀 네네. 예, 합쳐진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래도 토끼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포럼이라든가 콜로키엄이라든가 다 토끼굴이라는 이제 팀명으로 단체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토끼굴 자체는 그냥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때 단체명이 필요해서 부랴부랴 만든 이름이고요. 듀나가 토끼니까 네. 토끼굴이고 그리고 토끼굴이라는 단편도 있고요. 네, 그런 것이었는데 원래는 뭔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뭐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모임이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명이고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강은교, 심한선, 이지용, 최진석 이렇게 뭔가 SF 팬덤과 학계와 장르 비평 모임인 그 텍스트일까 이렇게 약간 얽혀서 대충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모였었는데요. 네, 강은교님이 듀나 작품으로 그 석사 논문 쓰셨고 그런 식으로 뭔가 듀나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네, 신청서를 막 뚝딱뚝딱 만들고 그것도 약간 그 혼자서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의욕도 좀 적고 그 바쁘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4명이 하니까 약간 성공한 조모임 느낌으로 적당히 분담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구멍이 거예요. 없는 모임이었나요? 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대표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형식을 따져봤을 때 지원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의 개인으로 그 선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술인 활동 증명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뭐 단체를 설립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걸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서류 뭐 만들고 뭐 증빙 찾고 제일 어려운 걸 맡으셨네요. 홈페이지에서 막 싸우면서 이건 뭐지 하고 네. 그래서 네, 집행하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을 뭐 어떻게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뭐 계정이나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네, 그런 미정 상태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0주년 하나요? 휠체어로 꼭 구비. 네, 휠체어하고 이제 그 경사로 이런 거 구비하고 1층에서 하시고. 네, 10년 후에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완선 작가님의 눈빛을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 맑은 신뢰의 눈으로 정말 실현 가능하신 어떤 눈으로 말씀을 해주고 아니 근데 계셔서 10년 후면 준하님 40주년도 있지만 보영님 30주년 네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전내 생명체는 이제 예,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두나 작가님은 전내 생명체 그러니까 네, 전내 생명체시죠. 오프라인에 나오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능한 분위기와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긴 예. 한데요. 약간 그 본인이 그 자리에 본인이 나타나면 굉장히 민망해져요, 사실은. 네. 본인이 보고 있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걸 신경 쓰지 않은 채 않을 수 있는 것이 준하가 이제 뭐냐면 약간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그럼 보영 작가님은 1년 전쯤에 살짝 활동을 쉬시면서 잠깐 사라져 주시면 저희가 즐겁게 30주년을 올리전을 위해서. 네. 아, 예. 그때는 이제 좋은 시설도 갖춰주실 테니까 기대를 해볼 거고요. 두나 작가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 PC통신 하이텔에서 데뷔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SF 소설의 한 장면 같다라고 저희 구성 작가님께서 써주셔서 왜 그렇지? 라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갑자기 어떤 인터넷 전화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쓴 글을 올리고 이걸 향유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선별해서 읽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긴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에겐 익숙하지만. 그런데 이제 보영 작가님 역시도 어디였죠? 하이텔이 아닌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추억을 얘기하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그때 하이텔이 있었고 네. 천리안이 있었고 나우누리가 있었어요. 네. 제가 나우누리를 했는데 학교에서 나우누리 아이디를 줘서 네. 그것이 운명을 그것이 갈랐다. 운명을 갈른 거죠. 어딘가는 이제 하이텔을 한 김보영이 있는 평행세계가 있을지도 그러게요. 모르지만 준하의 데뷔를 지켜볼 네. 수 있었던 김보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학교에서 나우누리만 앉았어도 네. 근데 그때 모든 일이 하이텔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그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일이 하이텔에서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나우누리에 일어나는 일도 충분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영도 또 네. 하이텔에서 데뷔하셨고 듀나도 거기서 데뷔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우누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이텔에 있었던 일을 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드래곤 라자 퍼오는 사람이 있었고 매일 오. 같은 시간에 그런데 듀나 작가 작품을 퍼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은 계속 들었어요. 그 나중에 하이텔에 영퀴방이라고 영화 퀴즈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전설이 계시다.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모든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쵸. 그분이 영화를 수상적일 듀나님이셨다.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무언가 전내생명체님. 네. 정말 무수한 소문을 몰고 다니시면서 등장하시고 현재까지도 이 정말 많은 일화들을 남기신 듀나님. 그리고 그때 하이텔에서 SF 동호회에 있었던 분들은 많이들 듀나 작가님의 소설을 하고 그분이 쓰셨던 글들 기억하더라고요. 부럽죠. 이게 서버가 딱 다른 그 게임 서버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렇죠. 서버가 게임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예. 저도 뭐 초등학생일 때라서요. 이 시대를 같이 겪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문으로만 이 시대의 어떤 활극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네,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지금 시대가 굉장히 편한 게 많으니까 네. 지금도 온갖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기도. 그렇죠.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죠. 30주년 뭐 해봤다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도 하이텔 세대가 아니니까 그 시대의 사용자가 아니니까 되게 나중에 그 듀나 소설을 접했는데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재밌네 뭐 이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그 몇 년 후에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초기 단편집 뭐 면세구역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내가 분명히 봤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듀나 작가님이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인터뷰 준비할 때도 인터뷰 준비하느라 또 쫙 읽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약간 이런 계속 것도 새로워. 있고. 그죠? 네. 근데 그게 확실히 SF를 좀 알면 알수록 뭐랄까 맛이 우러난다는 느낌? 왜냐면은 그 소설 안에서 뭐 설명하지 않거나 좀 이제 낯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읽었을 때는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본 다음에 그러니까 SF에 친숙해질수록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듀나 작가님 저도 책을 처음 접한 게 태평양 횡단 특급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읽었을 때도 약간 더 넘어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뭔가 SF 병아리 같은 삐약삐약하면서
혼자서 읽었을 텐데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2002년에 이 태평양 횡단특급을 보영 작가님께서 읽으시고 2년 후에 이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몇 년쯤 듀나를 작품을 만났으면 더 빠른 변화가 왔다고 지금 이제 만약 if를 생각해 주신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제가 글 쓰는 거 이야기 만드는 걸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작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왜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보는 매체가 사실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동화 이런 거에서부터 제가 상상을 하니까 사실 그게 거의 다 SF나 판타지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작가가 돼야겠다 하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외국 사람이 쓴 소설에는 SF나 판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쓴 소설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현실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가로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저런 이야기를 써야겠구나 하고 시도는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억지로 쓰고 제가 혼자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용도로 만드는 이야기는 막 하루 종일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기반한 취향이 내가 너무 극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작가는 못 되겠구나.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게임 회사에도 SF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다들 판타지 쪽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SF를 안 좋아한다면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못 만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읽어주면 어떠랴.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소설을 쓰자 하고 그전에도 소설은 썼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용도로 소설을 쓴 게 축각의 경험하고 5번째 감각이었고 그것을 정크 SF에 올렸던 거죠. 정크 SF라고 그때 SF 동호회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죠. 정크 SF에도 SF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이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SF가 출간된 것을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작품을 본 직장 동료가 보고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너 듀나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너 듀나 알아? 그래가지고 듀나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런 소설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듀나를 모르고 이런 거 썼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횡단특급을 그 사람이 추천해줬고 읽고 나서 나와 같은 소설을 쓴 것은 아니지만 내 소설이 한국에서 출간될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을 보고 그때 알게 된 거죠. 이거 되게 좀 감정이. 근데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하이틀에서 활동한 듀나님은 이제 일찍부터 소설을 올렸고, 그래서 94년부터 소설을 쭉 올렸는데, 지금 심지어 그게 발굴돼서 30주년 기념이라면서 그 초기작부터 쫙 모아서 출간이 됐잖아요. 발굴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다 어디서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심지어 그 작가 본인에게 없던 파일까지 되게 수소문에서 찾아서 놀랍더라고요. 네, 출간이 됐는데, 근데 거기 서문에 보면 되게 웃긴 게 약간 그 초기작을 내보이는 작가의 굳이 이런 걸 책으로 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1세대 작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이 출간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창작 활동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영도 작가도 했어요. 이걸 왜 출간을 해요? 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들 많이 쓰시면서 왜냐하면 그 앞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전례가 없어서요. 요거를 옥타비아 버틀러 에세이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흑인 여자가 SF를 쓰면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당연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옥타비아 버틀러가 아마 최초의 흑인 여자 SF 작가였을걸요. 자기 앞에 흑인 여자가 쓴 SF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그렇게 오래 했고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 보이지 않는 이 투명한 벽, 우리가 만든 이 벽이, 저는 이 포럼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뒤에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너무 웃겨서 만나면, 너무 웃기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국 SF가 한 번도 유행하거나 줄였던 적이 없어서, 그 첨단부터 시작해서 이렇다, 이런 결론을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의 예전의 과정들을 다 겪어서 우리는 백인 우월 그 중심에 어떤 거고 다 넘어서 지금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하는 그 지점의 SF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이전 SF가 유행한 적이 없어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자기 객관화된 뭐 분석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읽은 외국 작품 중에도 좀 여성 중심적이고 좀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옥타비아 버틀러, 마거릿 애트우드 이런 외국 작품이었던 거예요. 한국 SF의 어떤 특징들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작품은 그중에서 어떤 선별되어서 그 시대와 나라를 뚫고 SF를 쓴 작가들의 작품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포럼 얘기를 사실은 질문을 거의 한 10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도 지금 못 드리고 좀 그러면 그 뒤섞어서 한번 약간 설명을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거슬러 온 두나 포럼 내용이 이제 행사 1부, 2부 이렇게 파고들기와 위치 짓기로 이야기가 나눠졌는데요.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1부부터 좀 어려운 내용을 1부에 배치 일부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1부는 듀나를 파고들기라고 이름을 지어졌고요. 듀나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4개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개는 콜로키엄에서 그러니까 포럼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콜로키엄에서 했던 내용을 좀 강화해서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한 분은 이제 포스트 모던과 퀴어 라고 박성현 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강은교 님이 사이보그 소녀를 키워드로 하셨고 그 다음에 나원영 님이 유령으로 그 듀나의 작품을 보는 걸 하셨고 이주용 님이 에일리언이랑 그 에일리언이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재미있었던 게 사이보그든 유령이든 아니면 뭐 에일리언이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기존에 없던 것? 낯선 것?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없는? 근데 그런 것이 듀나의 소설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그리고 SF와도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듀나의 작품이 되게 포스트모던 성격 그 박선영 발표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이 되게 강한데 저는 예를 들면 보레스 단편집 읽으면서 이거 듀나랑 너무 한 쌍이다. 특히 이제 초기 단편집 같은 거랑 너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특징이 현실이랑 픽션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심지어 그걸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어떤 혼종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정체를 밝힐 수 없고 그리고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거를 정말 잘 구현하고 듀나님은 거기서 많이 이제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쓰셨죠. 그래서 이게 사이보그든 유령이든 에일리언이든 키워드가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듀나 작가의 어떤 특징,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주제들을 늘어놓은 것만으로 약간 SF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듀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SF 혹은 한국 SF의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게 재미있었고요. 2부에서는 보영 작가님도 이제 발표를 힘든 몸을 이끄시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2부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간략하게 들려주시면요. 일단 2부 구성은 1부가 작품 분석 중심이었다면 2부, 그러니까 듀나를 위치짓기는 어떤 전체 맥락에서 듀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라는 점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곽택식 님이 먼저 기조연설이랄까요? 그걸 해주셨는데 이게 그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거의 내용은 간증, 신앙 고백, 영업. 제가 직접 봤어야 되는데. 거의 잡두를 타시더라고요. 네. 사실 곽재식 작가님이 이제 TV 활동, 방송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 정도면 거의 스탠드업 코미디 원이 되셔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 재밌으시고. 너무 잘하시고 게다가 그 애정이 넘쳐서 중간중간 이제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렇게 잘 쓰시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시는데 저 지금 재생된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주고 영업의 장이었군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그 곽재식 님 인터뷰 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게 거의
거의 15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듀나가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듀나가 예를 들면 소설의 결말을 내는 방법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때도 열렬하게 듀나 영업을 저한테 하고 가셨어요. 네. 15년 전에. 15년 전에. 세월의 폭이 정말 크네요. 네, 그래서 30년이 된 지금은 박지식 작가님이 언제 데뷔하셨? 일찍이셨던 것 같아요. 거의- 꽤 듀나 조금 그쵸. 뒤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곽재희 님이 간증을 펼치고 가시고 그다음에 추진성 님이 한국의 90년대 문화운동과 관련해서 듀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규현 님이 이분이 이제 영화평론가로서의 듀나에 대해서 그래서 듀나가 이제 영화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쓰는가를 다뤄주셨는데 이분도 그 듀나 게시판에 오랜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 그리고 영화 되게 많이 보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도 나는 듀나의 영화평론이 아니었으면 한국어로 리뷰를 쓰지 않았을 거다. 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통찰력으로 이런 영화 평론을 하실 수 있는지 중간에 또 가슴이 벅차가지고 한숨을 쉬시면서 제가 그 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마지막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애정이 참 저분들에 비하면 참 갈 길이 미미하구나. 멀구나. 예,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참. 어중간한 오타쿠는 그렇죠. 너무나 나의 어중간함에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김보영 님이 네. 현대 한국 SF의 그 작가들에게 그리고 작품에 듀나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끄러웠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그 다영님 맨 처음에 읽으신 멘트가 그 보영님 간언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네. 지금 부흥이었죠. 겸손하게 다른 분들은 간증했지만 겸손하게 나는 좀 체력이 부족했고 열정이 부족했다 했지만 그 얘기를 그때 열정적으로 들려주셨던 얘기를 약간 요약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얘기만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30분짜리 이제 강연인데요. 그 강연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 SF가 해외 SF하고도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특징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특징이 듀나 작가의 소설하고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그 듀나 작가님이 거의 혼자 활동하고 계셨을 때 문학계에서 SF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고 이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몰랐을 때 듀나 작가님의 소설을 보고 이것은 SF구나. 아마 이것이 SF를 상징하는 무엇이겠구나 하고 그와 비슷한 작품이 출간되는 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장을 형성했고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의 어떤 독특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근거를 댈 수 없지만 저만의 추측으로 그래서 좀 왜냐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강연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김보영님이 얘기했던 것이 원고를 이제 뭐 청탁을 받거나 투고를 하거나 할 때 그러면 듀나처럼 써주실 수 있냐? 아니 잠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듀나가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왜곡되고 이 기억이 왜곡되는구나. 모두의 벅찬 마음 속에서 여러 말들이 뒤섞이고 아니 뭐 하지만 어떤 시작을 여신 느낌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듀나의 어떤 선지자, 열었다. 이 한국 SF의 뭐 시장을. 이를테면 이제 처음에 SF 지면이 단편 지면밖에 없었던 것도 듀나 작가님이 단편 작가여서가 아니었는가. 이것이 알 수 어떤 없지만. SF 알 수 없지만 그런 거와 그리고 한국 SF의 약간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장르 출판사가 그때도 있었는데 장르 출판사에서 단편 레이블을 만든 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장르 레이블을 만들어서 장르 소설을 출간을 했어요. 항상 장르 쪽에서는 안 하고 그래서 레이블로서만. 저도 원래 머릿속에는 장르 출판사의 단편 레이블에서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데뷔 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고요. 사실 장르 단편 작가들이 이제 지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상문학 웹진 거울에서 많이들 활동했죠. 거기서 모였고요. 예, 돌아가서 그래서 그 이유가 듀나 작가님이 초창기부터 일반 출판사에서 작품을 내셨던 것이
그쪽에서 하나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거의 근데 맞을 것도 없기 같기도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질문을 어떡하죠? 많이는 못 드려서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네 웃긴 얘기. 저는 사실 그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준하님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책을 내면서 준하님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그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SF 작가들이 뭔가 그 SF 작가들 내에서 위계의 없음? 왜냐면은 그 선생 제자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뭐 어떤 뭐 학위가 걸려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다들 작품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이니까 딱히 뭔가 서열이라든가 이런 거가 별로 없다. 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준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 SF에 대해서 그 작가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제가 그 원인이라면 기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 존엄과 최고 원로가 토끼이시기 때문에 네, 전대 생명치고, 네, 성별도 모르고. 완벽해.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네. 그 지점도의 그 최고 존엄께서 성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현대 SF의 어떤 키워 중심성 네. 그리고 그 준하 작가님이 초창기부터 쓰셨던 그 격렬한 페미니즘 소설들이 또 지금 한국 SF에 있는 이 페미니즘 중심성 이게 사실은 정말 자연스럽게 수혈된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도 SF는 이런 것을 쓰는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30년 전부터 네, 라는 얘기를 라는 30분 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현장의 열기를 오늘 좀 가져가서 후끈후끈하네요.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 체력만 받쳐준다면.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덕질은 함께해야 더욱 그쵸. 불타잖아요. 혼자서는 그냥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네, 와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읽으시던 분들도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랑 같은 책을 읽었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사실 뭐 SF 작가 뭐 제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SF 모임 갔을 때 처음으로 나랑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면 이 화제를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화제를 꺼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도 또 생각이 있어. 기쁜 좋아하는 말만 서로 계속하면 되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태. 네. 불이 뭔가 불꽃이 모이면서 대화제가 되는 그런 느낌의 화제 발생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저 역시 기쁘고요. 동료가 되라. 네네, 이게 정말 코너명과 같은 정말 이야기를 오늘 나눠서 기쁘고요. 우리 앞에 한 페이지밖에 못했네요. 거의 전혀 앞에 두 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아울러서 포럼의 열기는 충분히 전달받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걸 8시간 해야 해요. 이럴 수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럼에 대해서 사실 3부가 되게 기대가 되었던 게 준하님을 불러서 채팅을 하면서 직접 질문을 한다. 그것도 이제 1부와 2부에서 준하님이 이렇게 잘 쓰는데를 듣고 난 작가를 불러서 질문을 한다라는 게 심지어 그게 굉장히 또 준하님 작품의 포스트 모던함과 겹쳐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준하님이 내 눈앞에는 없지만 준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준하님도 알고 있고 준하님이 그걸 알고 있으리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네. 그 굉장히 그 메타적인 상황에서 이제 세팅이 진행이 된 거죠. 어땠나? 저 같은 도망갔는데. 근데 그 준하님이 작품 해설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이런 것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역시 뭐 그런 거 다 좋았지만 그 소소한 것들이 되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글쓰기의 동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분명히 마감이라고 하실 테니까 마감 빼고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럼 치매 예방이요.
과연 근데 도움이 되나요? 근데 과연? 네, 뭐라든가. 네.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네.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는 마감이고 네. 둘째는 치매 예방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보이지 않지만 약간 사람이 느껴지는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 또한 어떤 듀나에 대한 하나의 추억으로 또다시 업데이트 된 거죠. 추억 하나가. 이 모든 200여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채팅이 실시간이니까 근데 되게 어려운 점이 그 채팅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사람이 그 타자를 치는 동안 침묵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올 때까지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주의했고 네. 그래서 진행자 2명으로 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말 이제 모두가 관심을 기울인 가운데 이제 침묵이 흘렀던 순간이 준하님이 자기 소설에 대한 얘기를 정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작품의 입문작을 추천해 주시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대답을 회피하는데 그래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 답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해주나? 두근두근 그 고민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다 같이 웃으며 기다렸던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제 또 막 추천이라고 하지는 않으셨고, 일단은 이제 그 단편으로 구부전, 그다음에 추억충, 그다음에 찢어진 종이 조각의 신이 이제 독자를 말하자면 이제 의도한 네. 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찢어진 종이 조각의 신 정말 좋습니다. 다 좋죠. 예, 사실 그 앞에 제가 듀나 작가의 초기 단편집 시간을 거슬러 간 나비를 봤거든요. 네. 보면서 듀나 작가님 참 젊을 때는 정말 뭐랄까 아저씨 많이 죽이고 아니 직설적이고 네. 참 열혈이셨고 이때 참 젊으셨네 하고 찢어진 종이 조각의 신을 딱 펼쳤는데 여전히 젊고 그쵸. 열혈이시고 그쵸. 직설적이시고 그쵸. 그렇구나 이분이 변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시 젊어지신 건지 어쨌든 30년 동안 꾸준히 이제 남자를 죽이는 아니 근데 저기 그렇게 요약하시는 중년 네. 정성을 죽이는. 네, 근데 그 남자를 죽인다는 게 뭐랄까 권력이나 뭐 어떤 위계 같은 거가 이제 좀 무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진짜 그 죽을 만한 놈이죠. 권위 같은 거, 네 그런 게 없어진다. 근데 김보영님 시간을 거슬러 간 나비를 보셨다면 예. 그 서문도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나의 초기작은 뭐 되게 부끄러운데 예를 들어 이제 김보영 작가 같은 경우는 초기작을 뽑으면 막 이제 촉각의 경험 같은 게 나오고 네네. 네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할 수 있지만 나는 좀 약간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북펀딩도 했거든요. 이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김보영 작가의 초기작은 5번째 감각인데 해가지고 그때 잠깐 숨어져갖고 잠깐 기절하고 근데 이 자리에서 듀나 작가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제 초기작은 그 5번째 감각이 아니고요. 제 수많은 초기작들은 절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듀나 작가님은 첫 쓴 소설을 바로 발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하이텔과 나오늘의 경로의 차이. 저는 미혹했지만 그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은밀하게 하이텔이 미혹했던 것이고요. 네. 제 작품은 결코 듀나 작가님의 빗댈 것이 10년 후에 아니었습니다. 또 다 발굴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10년 후에 여러분 절대로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10년 후에 문장의 소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굴이 될지 안 될지. 저희 그렇다면 정말 이제 준비해 주신 낭독 부분. 그렇게 낭독이 있었어요. 네. 낭독 어떻게 지금 시간 돼요? 그 부분은 네. 그래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듀나 작품 중 일부를 발췌해 주시기로 하였는데요. 네, 그럼 보영 작가님께서 발췌해 오신 부분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그 겨울 손탁 호텔에서라는 작품집에 실린 우리 콩아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작품을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집은 SF 작품집이 아니에요. 미스테리 소설인데 미스테리 소설도 정말 재밌게 잘 쓰십니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하고 남편하고 같이 그림책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오는 콩아리의 모험이라는 그림책 시리즈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거지 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이 거지 같은 남편이
제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제자가 저항하느라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한결 같으시네요. 그때 주인공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자식은 죽을만 했으나 나는 콩아리를 지켜야 한다. 콩아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모성애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이 범죄를 은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인간은 정말 싫어하지만 그 인간이 만든 작품은 너무나 사랑하는 듀나 작가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이미 한 편을 읽은 것 같지만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콩아리 때문이지. 콩아리 덕분에 은비 씨가 지금 경찰서 유치장 대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고마워할 줄 몰라요. 신고할 거예요. 어이가 없군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데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은비 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걸 또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지금이 최선이에요. 저 남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피해자들은 안전해졌고 우리는 유치장 대신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콩아리는 계속 사랑받겠지요. 정말 아이들에게서 콩아리를 빼앗고 싶어요? 너무 근데 잘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잘 읽어요. 네. 네, 정말 너무 잘 읽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동화 읽어주면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자부심. 원선 작가님 줄 수 없죠. 이럴 수가. 어떤 작품?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근래에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은 그 논픽션이라서 그 논픽션을 출간하신 옛날 영화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다니를 읽었는데요. 그게 너무 약간 감동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필요한가? 라는 글인데요. 그거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험은 어느 정도 잡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봐야 자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지요. 그리고 형편없는 영화, 평범한 영화를 보는 건 역시 중요한 경험입니다. 전 과거의 평범한 영화들을 보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종종 이들의 역사적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걸작보다 더 큽니다. 이 책은 걸작들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대신 전 옛날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이 얼마나 다양한 영화를 만나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 중에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경험도 있습니다. 모험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감동.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근데 정말 두 분이 그 많은 포럼 때는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은 게 이 두 분의 애정만으로도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차는데. 저의 애정은 미혹해요. 저의 어중간함에 참 뭐랄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요.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그래도 소감을 들어보고 시간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저희 엄청 압축해서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얘기를 하자면 훨씬 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어떤 지식 측면의 내용보다 이 열기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코너 너, 내 동료가 되라가 이 문장의 소리를 듣는 분들께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본을 반밖에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럴 줄 몰랐고요. 저희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듀나 40주년에 또 한번 나와서 10년 후에 예, 10년 후에 한번 보영 작가님의 30주년 플러스 보영아 작가님의 40주년 우다영 작가님의 10주년 같이 그렇습니다. 자축하면서 네, 10년 후에 20주년 아니에요? 20주년. 네, 예.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겠네요. 갑자 해에 갑으로 시작하는 해에 저희가 매번 만나서 축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작도 발굴하고.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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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주 789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